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플루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터는 화면을 그릴 때 위젯들을 조합해서 화면을 그리게 되죠. 그 위젯들이 화면 내에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플루터 위젯들이 화면 내에서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복잡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 앱이 있습니다. 이 예제 앱은 단순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10개쯤 되는 위젯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미지 위젯도 활용했고 텍스트 위젯도 활용했습니다. 이 이미지 위젯과 텍스트 위젯이 적정 크기를 유지하고 화면에서 적정한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이즈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constraint라고 부른다고 하였죠. 자, 이 예제 화면을 갖고 플루터가 constraint를 통해서 어떻게 위젯들의 사이즈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위젯들이 어떤 구조로 화면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주 단순한 앱이니까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카폴드가 있고요. 그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이 존재하고요. 컬럼 밑에는 3개의 위젯이 존재합니다. 컨테이너 위젯, 이미지 위젯, 텍스트 위젯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위젯 밑에는 텍스트 위젯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위젯들이 조합되어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로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위젯 트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왼쪽과 같은 위젯 트리가 구성되게 됩니다. 스카폴드, 센터, 컬럼 밑에 3개의 차일드들이 존재하고요. 컨테이너 위젯 밑에는 텍스트 위젯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고요. 이 위젯 트리 기준으로 이 위젯들이 어떻게 사이즈를 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터에서는 이 constraint를 표현할 때 통상 constraint는 부모에서 child로 전달되고요. 사이즈는 child가 결정해서 부모로 올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constraint는 top down, 사이즈는 bottom u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7개의 위젯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지 한번 대화체로 꾸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카폴드부터 시작되겠죠. 스카폴드의 부모는 디바이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카폴드가 최상위 위젯이기 때문에 그 상위 위젯은 디바이스 스크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카폴드는 자신의 페어런치인 디바이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스크린 제약 조건이 뭐야? 컨스트레인트가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는 스카폴드에게 알려줘요. 아, 너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위드스는 393픽셀이고 최대 하이트는 852픽셀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카폴드야 너는 정확하게 그 크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최상위 위젯이 자신의 크기 전체를 할당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스카폴드에게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때 스카폴드는 제시된 제약 조건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스카폴드 입장에서는 디바이스가 전해준 제약 조건 가로 크기 393, 세로 크기 852픽셀을 받게 되고 스카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구나 디바이스야. 그럼 나는 가로 393, 세로 852픽셀로 내 크기를 할 거야. 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스카폴드는 자신이 받은 컨스트레인트 규칙을 제약 조건을 자신의 차일드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센터야. 너는 가로 크기 393, 세로 크기 852로 해. 라고 전달합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스카폴드가 제시한 그 크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럼 센터는 좋아요, 스카폴드님, 저는 위드스 393, 하이트 852로 할게요 하고 자기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센터는 자신의 차일드에게 제약 조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센터의 차일드는 컬럼이 되겠죠. 자, 컬럼아, 너는 위드스 0보다 크고 393보다 작게 가져갈 수 있어. 하이트는 0보다 크고 852보다 작게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센터가 컬럼에 제시하는 제약 조건이 스카폴드가 센터에 제시하는 제약 조건과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스카폴드는 센터에게 특정 크기를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가로 393픽셀, 세로 852픽셀을 가져라고 지시했고요. 센터는 그 크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특정 크기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걸 우리가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이트 컨스트레인트인 거죠. 자, 센터는 자신의 차일드인 컬럼에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컬럼아, 너는 가로 크기 0보다 크면 되고 393픽셀보단 작으면 돼. 이렇게 제시했어요. 요걸 루즈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컬럼은 센터가 제시한 그 제약 조건 내에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393보다 작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 크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컬럼도 제약 조건을 받았죠. 자, 우리는 이제 스카폴드에서 시작해서 센터로, 센터에서 컬럼으로 제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단계는 제약 조건을 계산하기가 쉬워요. 차일드가 하나씩이니까. 자, 그런데 컬럼은 여러 개의 차일드를 갖는 위젯입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컬럼도 이제 부모로부터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를 받았으니까 자식들에게 컨스트레인트를 제시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가보죠. 컬럼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페어런츠님, 저는 메인 엑시스 사이즈가 맥스인 상태입니다. 컬럼의 디폴트 속성이 그래요. 메인 엑시스가 맥스예요. 컬럼의 메인 엑시스는 세로죠, 세로. 그래서 하이트가 맥스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저는 맥스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시하는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장 큰 값, 하이트 852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다만 가로는 가로 크기는 자식들의 크기를 조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컬럼의 페어런츠인 센터가 0에서부터 393 사이 값으로 마음대로 크기를 결정해 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컬럼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0에서부터 393 사이에서 너의 크기를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줘. 세로 크기는 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컬럼은 자신의 크기를 852픽셀로 결정했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크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너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줘. 너네가 원하는 크기를 가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이런 거를 unbounded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운드 값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컬럼은 자신에게 unbounded 속성으로 하이트 값을 하이트 컨스트레인트를 전달합니다. 자, 컬럼의 첫 번째 차일드인 컨테이너, 이 녀석입니다. 컨테이너는 그럼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부모님, 저는 크기를 결정하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위젯에게 크기를 한번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아, 너는 얼마의 크기가 필요하니? 가로 크기는 0에서 393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고 세로 크기는 무제한이야. 이렇게 요 7번 텍스트 위젯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 위젯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글씨를 표현하는데 위드스 183, 하이트 21픽셀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신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그렇구나. 패딩 값을 고려해서 너는 위드스 193, 하이트 31이 필요하겠구나. 자, 페어런츠님, 저는 위드스 193, 하이트 31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컨테이너가 width 193, height 31로 결정해서 컬럼에게 공지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차일드에게도 묻습니다. 컬럼이. 자, 이미지 위젯아, 너는 얼마의 크기를 가져갈 것이니? 이미지 위젯도 부모로부터 받은 제약 조건은 컨테이너 위젯과 동일합니다. 페어런츠님, 저는 width 195, height 422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에게도 묻습니다. 페어런츠님, 저는 width 221, height 144가 필요합니다. 자, 컬럼이 이제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사이즈 값을 다 받아왔어요. 그쵸? 자, 이제 컬럼은 자신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 3명 중 가장 큰 위드스는 221이고 가장 큰 하이트는 442구나. 자, 컬럼이 이제 페어런츠에게 말합니다. 센터 위젯이 되겠죠. 페어런츠님, 저는 위드스 221, 하이트는 당신이 제시한 최대 크기 85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컬럼이 위드스를 221로 결정한 이유는 자신의 차일드 위젯들 중 가장 큰 위드스를 가진 텍스트 위젯을 참고한 겁니다. 컬럼은 요 6번 텍스트 위젯이 가장 큰 위드스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그 위젯 크기에 슈링크 랩 해서 그 크기, 가로 크기를 가져가고 컬럼 자신은 칠드런들에게 세로 크기는 무제한이라고 제시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크기는 부모가 제시한 컨스트레인트를 따라서 세로 크기를 부모가 제시한 맥스 값 852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컬럼이 크기가 결정되고 크기를 센터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컬럼의 칠드런 위젯들도 모두 크기를 결정을 했죠. 자, 이제 센터 위젯은 컬럼으로부터 사이즈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컬럼아. 너는 크기를 가로 221, 높이를 세로 852로 결정했구나. 그러면 나는 내 크기 내에서 너를 가운데 정렬시키고 싶어. 그래서 좌우의 패딩을 85.9 픽셀씩 줘서 너를 화면에 가운데에 보이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모양의 위젯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